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나온 민경자라고 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아직 어둠이 벽에 붙어 졸고 있을 저는 형광조끼를 입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요. 거울에 비친 건 제 얼굴보다 조끼 색이 먼저죠. 청소 용역 30년. 거울은 늘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남이 흘린 걸 내가 대신 치울 거냐? 저는 늘 대답 대신 대걸레를 짜요. 바닥은 닦으면 반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사이와 돈 문제는요. 깎아도 반짝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손바닥의 때만 더 묻습니다. 일을 마치고 인천 부평의 오래된 다세대 방 하나로 들어오면 창틀 먼지가 햇살에 춤을 춰요. 저는 의자를 돌려 발을 올리고 라면을 비벼 먹을까? 멸치국을 끓일까? 그게 오늘 하루 최대의 사치라며 웃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네 단톡방에 누가 캡처를 올렸더군요. 강남 호텔 라운지 상견례 사진. 난가 어른들 모시고 조용히라는 문장. 접시는 반짝이고 사람들은 화사하게 웃고 딸 미나와 사위 될 사람 유진이가 가운데 앉았더랬죠. 문제는 사진 속 양가 어른들 사이에 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폰을 엎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보다 차갑게 얼어붙은 건 제 눈이었어요. 내가 어른이 아니었던가. 내 딸 결혼인데 나는 손님조차 아닌가. 그 생각이 목젖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상견례 했다며. 딸은 서둘러 말했죠. 아, 엄마, 아직 확정 아니고 그냥 얼굴만. 엄마가 혹시 부담 느끼실까봐. 그 말, 부담. 저는 평생 남이 남겨둔 부담을 묶어내다 버리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단어가 비닐봉지처럼 제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딸은 덧붙였어요. 엄마, 강남은 룰이 좀 달라. 어른들 체면도 있고. 엄마가 이해해 주면 좋겠어. 강남, 룰, 체면. 세 단어가 제 귀에서 구슬처럼 또르르 굴러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반짝이던 건 유리였지. 예의가 아니었구나.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호텔 라운지에서 유진이 부모님이랑 인사 겸 뵈면 좋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형광조끼는 언제나처럼 솔직했고 제 눈동자는 거울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 가서 묻자. 내가 어디까지 어른인지, 어디부터 배경인지. 라운지 문이 열리자 향수가 먼저 들어왔고 잔들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사돈댁 사모님은 루즈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나가 효녀라면서요. 칭찬의 포장은 두꺼웠지만 봉투는 얇아 보였어요. 인사는 짧고 본론은 빨랐습니다. 강남은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하객 규모, 내단 예물,
신혼집 전세 보증 시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셨다. 이 말이 있어야 우리 애들도 저희도 당당해지거든요. 당당이라는 말이 제 귀에 부딪혀 금세 깨졌습니다. 사모님은 컵받침을 정리하며 덧붙였죠. 그리고 어머니, 당일은 오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동선도 복잡하고 미디어도 들어오고 어머님께도 부담이 될까봐 오늘 하루에만 부담이라는 단어를 3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담이면 왜 제 돈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그제야 사위 될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트는 매끈했고 말끝은 매끄러웠죠. 어머니, 여기서 한번 밀리면 평생 꼬리표가 붙어요. 어머니가 전세 보증만 한번 서주시면 깔끔합니다. 체면 또도 서고요. 저는 그의 말과 신발을 번갈아 봤습니다. 반짝이는 건 구두였지. 양심은 아니더군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는 당일 오시긴 좀 대신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졌다. 이렇게들 말할 거예요. 말이 이렇게나 친절한데 속은 제 지갑 주소를 찍어두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등에 굳은 살이 무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이 손은 바닥을 반짝이게 만들었지. 누군가의 체면을 대신 세워주려고 생긴 손이 아니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바람이 코트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너희 사진의 배경이 되긴 했지만 내 통장은 배경이 아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라운지보다 훨씬 정직했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자녀 쪽으로 넘어간 건 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재산과 앞으로 들어올 소득은 어머님 의사대로 지킬 수 있어요. 보호신탁, 유언장, 그리고 장기요양 우선 지출 조항. 누가 뭐래도 어머님 본인 돌봄과 임대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조항들이 세워졌고 거기엔 제 이름이 또렷했어요. 저는 붉은 도장을 집어들어 꾹 눌렀습니다. 어제의 떨림은 두려움이었고 오늘의 떨림은 결심이었죠. 그 즈음 첫 번째 막장 같은 장면이 열립니다.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 줄을 서 있는데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고객님, 지난주에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됐던데요. 배우자도 자녀도 아니고 사위 성함으로 제 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누가요? 직원은 더 말을 아꼈지만 친청서에 딸 필체와 사위 서명이 나란히 있었다는 말은 했죠.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 한 바가지가 흘렀습니다. 저는 바로 미나에게 전화했어요. 너 보험 수익자 왜 바꿨니? 딸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유진이가 절차만 미리 해두자고. 혹시 엄마 쓰러지시면 복잡하니까. 우리 다 가족이잖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이면 초대부터 했겠지.
가족이면 내 건강을 걱정했겠지. 그런데 그들이 걱정한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사망 진단서 날짜였구나. 창구에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취소해 주세요. 향후 모든 변경은 본인 대면, 서명만 인정, 제3자 대리 불가로 표기해 주세요. 직원은 제 눈을 한 번 보고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가방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의 규. 보험은 사랑이 아니라 권리다. 그리고 권리는 위임장이 아니라 의지로 지킨다. 결혼식 전주. 딸에게서 파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이름은 집행, 예정 지출 내역서. 예단, 예물, 드레스, 하객버스, 사진, 영상, 사회자, 신혼집 옵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시가 도움 권장. 그 밑에 얇은 미소 이모지. 저는 노트를 펴고 제 목록을 적었습니다. 장기요양 시 우선 지출, 임대보증금 보호, 관리비 자동 납부, 제3자 열람 금지, 유언 집행자 지정. 제가 지킬 건 제 삶이고 제 노후지요. 그들의 체면은 그들의 통장으로 세우면 됩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형광조끼를 그대로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늘 같았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어요. TV를 켜니 신혼가전을 팔며 시댁에서 도와주셨다. 체면이 선다. 이런 말을 쏟아내길래 저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꺼버렸죠. 서랍에서 신탁 계약서와 유언장 사본을 꺼내어 테이블에 나란히 올려놓고 천천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꽃길을 안 걸어도 괜찮아요. 종이 위에 제 길이 더 단단하니까요. 식이 끝난 직후 전화가 옵니다. 엄마, 무리 없이 잘 끝났어.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이 좀 엄마가 보증만 한 번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지막 노동의 안전망. 남의 룰 때문에 내주지 않는다. 사위가 옆에서 덧붙였겠죠. 어머니. 강남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잘났습니다. 그 룰은 내 집 대출이자를 내 돈으로 막는 거냐. 말끝이 길을 잃고 끊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여니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어요. 바람은 돈도로, 체면도, 룰도 모릅니다. 바람은 그냥 지나갈 뿐이죠.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현관 타일에 톡톡 박히더니 금세 잦아들었죠.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카드도 막히고 유진이 회사 프로젝트도 틀어지고 엄마밖에 없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한때 제 손등을 꼭 붙잡고 시장을 건너던 손이었어요. 사람이 체면을 말하면 돈이 이미 목적지더라. 나는 하객이 아니라 너희 ATM이었구나. 그런데 ATM은 오늘부터 퇴근했다. 딸은 울었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마음을 씻어주지만
오늘은 서류가 제 마음을 지켜주니까요. 서류는 눈물을 닦아주진 않지만 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 주거든요.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로 얼굴 붉히지 말죠. 사돈 체면도 있고. 저는 짧게 말했어요. 체면은 본인 돈으로 세우세요. 예의는 초대부터였고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 이런저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 집 장모가 돈을 꽉 쥐었다더라. 인천은 촌스러워서 그렇다더라. 소문은 늘 설명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조용해지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는 에너지를 주거든요. 제가 줄 에너지는 제 노후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 두 번째 막장 같은 장면의 씨앗이 뿌려졌죠. 결혼식 다음 주 토요일 밤, 사돈 집에서 잔치를 크게 했다더군요. 저는 당연히 초대받지 않았죠. 대신 월요일 오전, 제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랫집 관리사무소가 실수로 넣은 사돈댁 소유의 강남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원본이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공용전기, 주차 4대, 커뮤니티 사용료, 골프 시뮬레이터 월권, 패스파 이용료, 그리고 하객용 벨릿 쿠폰 대량 구매 내역. 저는 그 자리에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초대장 대신 관리비 고지서를 받다니.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저는 봉투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깔끔하게 반납했습니다. 접수 도장 소리가 탁 하고 울렸죠. 제가 생각했어요. 이 소리는 체면이 찍히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찍히는 소리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초대장은 없었고 고지서만 있었다. 블랙 코미디는 대사가 아니라 봉투에서 시작되더군요. 밤에 잠을 청하는데 천장이 낮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진 건 천장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고 열람 제한과 대리 변경 불가에 동그라미를 굵게 그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들러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되는 관리비와 보험료, 약국비, 통신비를 제 이름으로 재정렬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장기 요양, 시 우선 지출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그 과정에서 직원이 말했죠. 어르신, 이거 번거로운데 잘 해두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저는 번거로운 걸 평생 했거든요. 그런데 번거롭게 해둔 건 나중에 편해지더라고요. 그날의 저는 형광조끼를 벗지 않았지만 안감에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들이 준비해온 세 번째 압박이 시작되었죠. 은행에서 보험 수익자를 바꾸다 들통난 것처럼 이번엔 공증사무소로 제 이름을 끌어들여 공동명의 변경을 시도하려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전화가 먼저 왔죠. 어머니, 따님께서 위임장만 주시면
오늘 안에 절차가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위임장은 제 손에서만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차가 없습니다. 상대는 말을 고쳐 달았습니다. 어머님 뜻은 충분히 다만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으니 어머님 체면도 생각하셔서. 저는 웃었습니다. 체면이란 단어는 오늘도 출근했군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오늘도 퇴근시켰습니다. 체면을 말하는 쪽이 를 돈을 꺼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돈 대신 제 의지를 꺼냅니다. 밤이 깊어지자 전화가 조용해졌고 창밖에서 바람이 건물 모서리를 훑었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끄고 누워 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굳은 살, 주름, 작은 상처들. 이게 내 역사지. 그들의 장식장에 서 있을 유리잔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엘리베이터 앞 거울 앞에서 다시 묻지요. 오늘도 남이 흘린 걸 내가 대신 치울 거냐? 저는 대답 없이 대걸레를 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대답했죠. 오늘은 내 인생에 흘린 걸 내가 치운다. 남의 룰은 오늘도 쓰레기 봉투에 묶어버린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다가 치식 웃었습니다. 어제 저는 가족에게 ATM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오늘은 제 자신에게도 선언했거든요. 민경자, 너는 카드 한도 없는 체크카드도 아니고 잔액 부족 뜨면 욕먹는 현금 지급기도 아니야. 혼잣말이 웃겨서 혼자 킥하고 웃었습니다. 같은 층 아저씨가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 좋으신 일 있어요? 묻길래 저는 대답했죠. 예. 오늘도 제가 저를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은행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 취소 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유진 오빠가 그냥 절차만 미리 해두자고 했던 거지. 엄마 혹시라도 쓰러지면 우리가 더 빨리 챙길 수 있게. 그 말을 듣는데 제 귀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소음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빨리 챙긴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실은 빨리 가져간다와 가까운 친척이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사람을 챙기고 싶으면 그 사람을 먼저 부르지. 그 사람의 돈을 먼저 부르진 않더라.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울먹였죠. 엄마, 나도 그냥 잘하고 싶었어. 저는 그 울음 끝에 매달린 아이 떼의 미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떠올리면서도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건 제 손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돼. 근데 울면서 계약서를 바꾸진 마. 그리고 덧붙였어요. 사랑은 현금 인출기 앞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날 오후 사돈댁 사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듯해요. 저희는 모두 어머님 체면을 위해 움직인 거였어요. 강남은
룰이 달라요. 저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본인 돈으로, 룰은 본인 집에서.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묘하게 속이 편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긴 한데 오래 미뤄둔 이사처럼 묵은 짐이 나간 기분이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을 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 목소리는 낮고 익숙한 톤. 어르신. 사돈댁 쪽에서 소개받았는데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영모기지 상품 아시죠? 집을 담보로 편안한 노후를. 저는 그 말의 뒷부분을 듣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은 늘 같거든요. 편안한 노후라는 단어 뒤엔 늘 당장 현금화라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소개해준 분께 전해요. 제 집엔 출입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요. 특히 남의 룰로 들어오려는 돈에게.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났습니다. 어제까진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오늘은 말이 똑바로 서네요. 나이를 먹는 동안 굽은 건 허리였지. 언어는 더 고다질 수도 있구나. 다음 날 오전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도장이 선명한 강남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슈신인이 사돈댁 성화. 발송처가 우리 동네 사무소라 중간에서 뒤섞였나 봅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가져갔습니다. 접수창구에 내밀자 소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웃더군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여기로. 저는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친절해요. 초대장은 안 오는데 계산서는 오네요. 소장님이 깔깔 웃다가 조용히 속삭였죠. 근데 아주머니, 여기 적힌 항목 좀 보세요. 패스파, 골프 심율 하객 벨리 쿠폰 대량 구매. 저는 고개를 젓고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저에겐 멸치국이 제일 큰 사치라서. 저 글자들이 왜 게으로 보여요. 둘이서 더 웃다가 저는 접수도장 탁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 탁 소리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체면은 기침처럼 헛기침 소리를 내지만 현실은 도장처럼 소리를 정확히 남기거든요. 집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케이크 상자 든 배달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상자 측면 라벨에 사돈댁 파티 리필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상자가 살짝 기울자 초콜릿 데코가 흔들렸고 저는 그 흔들리는 초콜릿을 보다가 제 삶의 초콜릿은 어디 있었나 잠시 생각했죠. 배달 기사님이 냄새라도 맡아보실래요? 농담을 하길래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냄새만 맡기에 인생이 길어요. 저는 멸치국 냄새 맡을래요. 둘이서 또 웃었습니다. 이런 날 웃음이 자주 나오네. 놀랍자 싶었어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겉끝도 가벼워지는가 봅니다. 그날 저녁 딸이 찾아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머리끈으로 대충 묶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통에 컵을 하나 띄워 놓더니
물부터 받더군요. 엄마, 손 시릴 텐데 내가 하려다가 제가 먼저 물을 껐어요. 손이 시려야 정신이 맑아져. 저는 수건으로 컵을 닦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선택한 사랑, 내가 선택한 집안, 내가 선택한 룰, 다 내 몫이야. 근데 엄마의 통장과 도장은 엄마 몫이야. 우리가 가족이면 서로의 몫을 지켜줘야 해. 딸이 훌쩍이며 말했죠. 엄마, 나 진짜 엄마를 사랑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널 사랑해. 근데 사랑은 유언장에 쓰는 문장이 아니고 청첩장에 적을 자리도 아니야. 사랑은 설거지통에서 만나는 거야. 내가 컵을 닦고 내가 물을 잠그는 그 사이. 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더군요.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에는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 담겨 있었어요.